자, 결과 확인했죠? 자, 아는 사람 나중에 시간 됐지, 이제? 이 문제에서 1번 한번 해봐라. 자, 오늘 첫 시간이고, 자, 선생님이 오늘 그 강경별로 풀이할 건데, 지금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거든. 자기만, 선생님 꼭 강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만의 풀이 방법을 완전히 100% 바꿔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수업 내용 중에, 진행하는 중에, 선생님이 그 풀이하는 그 방법, 그게 자기가, 그게 맞다 생각하면, 자기 것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돼. 그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답을 찾는 거 물론 이제 차츰 이제 우리가 고3으로 갈수록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극복이 돼야 되거든. 두 가지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기도 해야 되고 빠르게도 풀어야 되거든.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야 돼. 사람마다 다 풀이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게 대부분 좀 괜찮은 방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아요 라든지 뭐 이유가 있으면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할 수 없어. 그리고 혹시 또 선생님 말고 뭐 인강이나 또 다른 뭐 학교 수업이나 또 다른 뭐 어떤 경력을 통해서 자기가 접했는데 그 방식이 뭐 아주 뛰어난 버전의 이제 뛰어난 방법이다 하면 그 방법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해는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빨리 그 루틴이 정해야 돼요. 그때 할 때마다 달라져 버려 가면 흔들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기업도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내 기업을 더 성장시키려면 다른 기업의 어떤 좋은 부분을 참고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데서 그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문의 내용을 배웠으니까 외운다 당연히 그래 안 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머리가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이제 숙제가 다음 주에 나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틀린 문제 있지? 틀린 문제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지? 답답해서 했을지 보지 말고 다음날 컨디션이 좋을 때 한번 더 봐보는 거야. 그래도 모르겠지? 그럼 또 저녁에 한번 봐보는 거야.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그래서 일주일에 사실은 지문 3개 숙제면 많지 않잖아. 물론 이것만 해놨듯이 아니고 다른 자기 개인적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것은 양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기 틀린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했을지 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머리가 진짜 어긋날 때 그런 느끼잖아요. 그걸 갖다가 경험했거든요. 그 많은 경험을 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처음에 봐도 모르고 몇 번 봐도 몰랐는데 자기가 찾아내잖아. 엄청 기쁘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야. 그 경험을 안 하고 자꾸 그 강의에 의존하다 보면, 그지? 자기가 실전에 가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첫날이 그 기본적인 거 이야기해 줄게. 비문학을 딱 이제 지문 하나 만나잖아, 그죠? 그럼 애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옛날 일적 이야기 있잖아, 그죠? 설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문을 먼저 볼 거냐, 문제를 먼저 볼 거냐. 그에 대해서 뭐 지금도 뭐 서로 찬반 그제 갈려 있어. 근데 지문을 먼저 보는 거, 문제를 먼저 보는 게 그게 어떤 게 더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문을 봤을 때 장점과 문제를 먼저 봤을 때 장점 중에서 자기가 어떤 게 더 장점인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 중요해진 게 없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일단은 제시해주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먼저 봐라. 자, 문제를 먼저 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문제 봤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면 문제 먼저 보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자, 문제를 먼저 보는 걸 처음에는 봐도 제시문감에 문제가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게 정상이야. 자,
뭐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생각 안 한다고 선생님이 문제 봐도 소용없던데요. 시간 낭비인데요. 나는 제시문부터 볼래요. 뭐 그렇게 해도 고집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믿고 자기가 꾸준하게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기억도 날 뿐더러 그제 계획적으로 제시문에 독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지역을 갔는데 이제 뭐 작은 분 단위의 어떤 그제 관광지야. 그럼 하루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자 근데 1박 2일로 하면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당일치기로 하기에는 약간 빠듯한 곳이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계획을 동선을 잡아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을 여행을 하면 하루에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계획이 없이 그냥 내 발길도 안 든다고 가다 보면 그지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고 동선이 겹치면서 하루에 그 지역을 다 관광을 못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제시문도 마찬가지야. 계획을 잡고 길을 떠나야지 계획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제시문을 먼저 보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무계획으로 떠났을 때 시간이 빠듯한데 그제 동선이 겹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자는 뭐냐? 문제의 핵심을 체크하는 거야. 오늘 첫날에 그냥 보여줄게. 1번에 보니까 어디 체크해야 되느냐? 일치에 체크해야 돼, 일치. 자, 일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거는 부분 문제다. 단락별로 실시간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가졌어요. 혹시 그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자기를 교정해야 됩니다. 일치 문제는 단락별 해결해라. 물론 이 자리에 지금 현재 학생이 있는데 이 5개 지문이거든. 5개 단락이거든. 이 5개 단락을 다 읽고 나서 스캔이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두뇌를 가졌다면 굳이 선생님이 단락별로 해결해라는 걸 안 해도 돼. 왜? 그 애는 스캔이 되니까. 한번 쫙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스캔이 돼가지고 다시 제시문으로 일치문제 풀 때 다시 제시문으로 안 가도 되니까. 그런 학생은 사실 나도 마찬가지고 좀 드뭅니다. 나는 그동안에 선생님이 아주 숱한 학생들을 겪었지만 한 2명 정도 봤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애를 보면서 참 그래 이런 애도 있구나. 그죠? 대단합니다. 스캔이 돼. 그 애는 내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캔이 안 된다면 일치 문제는 다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풀면 선택지 5개 중에 2~3개는 해결되는데 또 2~3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또 질문 가야 되잖아. 그럼 아까 여행지에서 갔던 곳을 다시 가게 되지? 그건 동선이 겹친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발문이 뭡니까? 기억의 이유 겠지. 자, 그러면 기억에 밑줄 긋고 이유에 동그라미 줍니다. 이유를 묻는 문제야. 그럼 기억이 어디 있는지를 일단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 이게 기억이지. 그렇죠? 자, 무엇의 이유, A의 이유, 기억의 이유, 니은의 이유는 매우 중요한 출제 유형이야. 근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푸는 요령은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될까? 일치 문제는 실제로 단락별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기억 이유는 본문의 제시문에 있는가 없는가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주관식으로 다 판단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있다 해서 맞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유를 찾는 거니까 그 이유를 갖다가 본문에서 하나 주관식으로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치 문제 푸는 거하고 달라요. 푸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기억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답의 근거는 두 번째 단락 그 기억이 있는 앞부분이거나 혹은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 혹은 더 멀게는 네 번째 단락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실시간으로 기억이 있는 주변을 읽으면서 답이 구해졌다 싶으면 바로 가서 답을 풀이하면 되는 문제다. 그치? 이것도 일종의 부분 문제다.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위 글을 바탕으로 A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거든. 그럼 이런 문제는 봐. 잘 봐야 돼. 위에 글을 바탕으로 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네? 비문학 독서하고 있어요. 이걸 문학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보기를 바탕으로 돼버려. 그러면 문학에서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보기가 되는 것이고 비문학 독서는 위에 글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답의 근거가 보기에 있는 거야, 윗글에 있는 거야? 윗글에 있다 보면 돼. 그러니까 보기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윗글이 결정한다는 거야. 문학은 윗글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뭐가 결정해? 보기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걸 빨리 깨쳐야 돼. 방향에 따라 방향. 물론 비문학인데도 보기를 바탕으로 하고 한 번씩 나오긴 한데 보기 문제의 대부분은 비문학은 윗글이고 문학은 보기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봐. 문학이 시작품이 나왔어, 윗글에. 근데 그 시작품을 원작자의 그 작품 내용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출제자의 의도를 담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럼 출제자가 똑같은 시인데 문제는 다 다르잖아, 출제자에 따라서.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윗글이 아니면 어디고? 보기야.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중구가 되는 거고, 비문학은 윗글 자체를 이 필자가 자기가 쓰거나 직접 쓰거나 아니면 가져와서 글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도가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비문학 독서는 윗글에 자기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문학은 보기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읽고 나서 푸는 문제다 생각하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서수상의 특징 문제가 안 나왔는데, 서수상의 특징 문제는 전체 문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문제? 부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그냥 편안하게 글을 다 읽고 나서 푼다 생각하고, 필요하면 자기 보고 본문으로 한두 차례 이제 살짝 가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문제와 부분 문제로 구분된다. 근데 거의 5분의 4 아니 10분의 9 정도가 무슨 문제야? 부분 문제. 비문학에서는 10분의 9 정도, 10분의 8, 10분의 9, 8, 9 정도가 부분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 있지? 그게 기억이 됐든 A 됐든 이제 묶어놨던 어쨌든 8할 9할이 부분 문제고 전체 문제가 구조 묻는 문제, 서술형 특징 문제 있잖아요. 그래? 특히 1번에 위치를 많이 하는데 이 서술형 특징 문제가 우리 서술형 특징 서술형 특징 문제가 전체 문제. 이 서술형 특징 문제는 뭐고? 만약에 문제 나왔다. 그러면 글을 다 읽는 순간 마지막 5분 단락이 맨 마지막이고 극복하려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읽는 순간 그 문제로 와서 바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5문제짜리인데 전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맨 마지막에 풀면 되니까 몇 문제짜리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4문제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4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 있지? 어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사실상 5문제짜리지만 몇 문제짜리가 되는 거야? 3문제짜리가 됩니다. 이제 출제자는 5문제를 내놨는데 자기가 한순간에 3문제짜리로 바꿔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한 문제는 제시문 다 읽고 나서 가서 찾으면 답이 올 것이고, 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내가 제시문 이렇게 읽을 때 처음에 풀어버리면 되니까 실제로는 뭐고 머리 싸매고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은 3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와 부분 문제를 구분지어서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실제 문제 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수업 이제 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너희들 선지를 내가 아까 그 문제 푸는 데 쭉 가서 보니까 이 선택지 하나하나를 끊어서 파악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선택지를 안 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택지를 안 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확성에서 떨어져. 문제는 안 끊고 물론 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끊어도 끊는 그 이상의 자기가 뭔가 파악 능력이 있다면 안 끊어도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쭉 읽고 나서 순간 자기가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온 이미지에 꽂혀버리면 잘 교정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3번이 있으면 선택지를 딱 끊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그래? 어떤 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줘. 그러면 앞부분이 맞는가? O. 뒷부분이 맞는가? O. 자, 이래도 최종적으로 X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제일 어려운 나눠도 제일 어려운 경우는 앞부분도 맞고 뒷부분도 맞는데 최종적으로 X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제일 어려운 나눠줘요. 왜 틀렸네? 각각은 맞는데 이것이 인과관계가 틀릴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난이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난이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절명고 틀린 거야. 이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역으로 앞부분 틀렸고 뒷부분 맞췄다. 이것도 틀린 거야. 이것도 난이도가 이 두 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두 개 다 앞뒤가 가까워 맞는데 이 두 개가 인과관계가 돼서 틀린 게, 이게 이제 사실 좀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통으로 쭉 보고 나서 느낌에 맞는 것다, 틀린 것다, X 이렇게 표시해야 돼. 끝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순간 실수를 많이 한다. 그리고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려. 왜? 내가 내 뇌의 능력이 이 긴 선택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지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 번에 읽지 못하고 여러 번 읽어야 되잖아. 그제? 여러 번 읽으면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끊어버리면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자기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기회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자들이 그 선택지를 만들 때 여러분의 선택지는 논문을 볼 때 한 개로 딱 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출제자는 이걸 A 부분과 B 부분을 합쳐서 3번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 시간에 눈으로 본다는 것은 통으로 되어 있는 걸 보는 것이고, 출제자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걸 분해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라 이 말이, 하려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려면 뭐해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평가원에서 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발표가 된 게 있거든. 지금도 탑재되어 있는 거 모르겠는데 어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으면 있을지 모르겠던데, 문제풀이 매뉴얼이라는 게 출제 매뉴얼 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공개를 해야 되겠거든. 그 공개된 그 자료에도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의 선택지가 출제자 개발할 때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출제자 의도를 가려면 이걸 거꾸로 가면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그게 맞다 이렇게 왜 그런지의 근거를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 근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갑니다. 이제 그쪽으로 1번 달라. 자, 그러고서 이제 문제 핵심 체크에 제가 지문에 가서 단락을 나눠. 이 단락을 나누는 습관도 중요하거든. 단락 나누는 것은 뭐 자기 표시하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야. 선생님 출전하면서 아랍의 숫자입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는 내가 펜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이렇게 하라 했거든. 이렇게 하면 단락이 6개, 8개면 한 지문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지. 몇 초라도. 아깝단 말이야. 그제? 그 다음은 또 다른 여러 개 지문 하다 보면 그것도 시간 간다고. 그러니까 아랍의 숫자로 그냥 1, 2, 3, 4, 5 하면 됩니다. 어쨌든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단락이 총 몇 개 단락입니까? 5개 단락입니다. 자, 단락 나눴다. 자, 문제 핵심 체크했다. 단락을 나눴다. 이제 토끼 내가면 돼. 갑니다. 이거 첫 번째 건 좀 쉬우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이거 첫 번째 문장인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그제? 자,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서의 사대왕인 광종대의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자, 고구려 백제시를 한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고 부른다. 삼국사기는 고려 제17대 왕이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삼국시대 역사를 다시 편찬하게 해서 만든 역사서이다.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중국 측 자료와 국내의 새로운 자료로 내용을 보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했거든.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1단을 읽었어. 너희들은 1단을 읽어서 뭐가 주로 눈에 들어오는지를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를 거야. 자,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중심 아이디어가 삼국사기거든요. 삼국사기를 이야기하는데, 자,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하고 뭐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냐? 구삼국사죠. 그죠? 이게, 자, 어떤 게 관행에 따라
저술됐다고? 관행. 어떻게 관행했다는 거야? 구삼구사기가 관행했다는 거야? 구삼구사기가 관행했다는 거야? 이게 관행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읽었나? 자, 그럼 관행이라는 게 뭐야?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 왕조에 세워진 왕조가 뭐? 이전 왕조의 역사서를 보고 편찬하는 거. 이게 관행이야. 그게 구삼구사까지 왔던 관행이야. 근데 삼구사기는 그러면 이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제?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 그러면 완전히 구삼국사를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랬네. 뭐 구삼국사를 뭐 기본 자료로 삼고, 맞지? 기본 자료로 삼고 거기에다가 뭐 새로운 자료냐? 새로운 자료를 보고 그 표현한다며 뭐 보완했다. 보완해가지고 뭐고 편찬했다. 자, 맞지? 이런 내용도 하나 더이하고 이 더이 하나 하고 또 더이 하나 더 있어. 어떤 더이고? 제일 첫 단락은 설명문이면 머리말이 될 것이고 논설문이면 서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줘야 돼. 그래야 둘째, 셋째 단락을 읽을 수 있다고.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네? 김부식이. 자, 이 김부식이. 자, 김부식. 맞지? 김부식이 뭐 삼국사기를 뭐라면 편찬한 것은 뭐다?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고? 김부식이 삼국사를 편찬하게 되면 뭐? 그래. 이 배경을 살펴보겠다는 거잖아. 살펴보겠다는데 뭐에 따라서? 뭐에 근거해서? 그렇지. 대내외적 상황을 연관지어서 왜 김부식이 삼국사기라는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하게 된 그 배경을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물론 다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런 거에 불구하고 첫 수업이니까 내가 자세히 얘기하는 거야. 더기가 두 개야. 두 개지. 맞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 와가지고 뭐는 대내외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 말을 우리 끝말잇기로 생각하면 돼. 이걸 받아서 두 번째 단락에 뭐는 대외적. 그렇지. 이 대외상황 어느 나라의 대외상황이고 고려의 대외상황이고 이 대외상황을 지금 뭐 때문에 보고 있네? 삼국사기가 편찬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대외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외적 상황으로부터 뒤에 중국 송나라부터는 가르쳐버려요. 어디까지 가르치면 되겠네? 그 나라 그때까지 가르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쭉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뭐는 대내적 상황은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래. 그걸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첫째 단락에서 대내적 상황을 연관지어서 삼국사기 편찬의 배경을 살펴보겠다 했으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외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 단락은 대내가 나오겠구나.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단락까지 사실은 다 읽은 거야. 왜? 살만 붙이고 있는 거야. 대외적 상황의 내용. 대내적 상황 내용만 하면은 세 번째 단락까지 구조가 마무리됩니다. 그제? 그러면 대외적 상황의 핵심, 대내적 상황의 핵심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 대외적 상황으로는 자,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스가 편찬했다. 자, 신당스. 대외적 상황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중국의 신당스가 편찬됐다. 그럼 송나라의 신당서 편찬된 게 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배경이 되느냐? 그걸 이제 살아 붙이겠지.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인데 뭐를 새로 편찬했다고? 신당서가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거라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사륙 변례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국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며 문장의 관계를 있고 사립 권력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다. 김부식은 당송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의 수용을 주장했고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조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고 하여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쌤이 지금 그제 지루하게끔 2단락을 읽었단 말이야. 너희들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뭐가 좀 남네? 자기가 남는 것이 있을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자, 선생님이 남는 것은 뭐냐면 남아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부당서자 부당서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신당서하고 비교하는 게 먼저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당서는 문체가 무슨 문체다? 사륙 연리형 문체다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신당서는 무슨 체야? 고문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의 신당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당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삼국사기입니다. 그럼 삼국사기는 이 부당서하고 신당서 중에서 어떤 걸 따랐단 말이고 신당서 따랐다는 거니까 무슨 체를 따라서? 고문체를 따라. 그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야. 고문체. 그제? 그러면 고문체. 사립 권력문체는 거는 또 특징이 뭐고 여기서 특징이 뭐고 고문체 특징이 뭐고 잠시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립 권력문체는 한마디로 뭐라 했네? 문장이 길고 화려했다는 거야. 고문체는 어때? 그 반대가 되겠지, 그제? 논리죠. 고문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논리죠. 논리적이죠, 그제? 논리죠.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고 문장의 관계를 되겠지. 맞지? 그에 비해서 사립 권력문체는 장중하 화려했다. 그리고 또 뭐랬네?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가졌단 말이고? 김부식이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김부식은 뭘 반영했다? 고문체를 반영했다. 됐지? 이러면 우리가 대외의 상황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내적 상황, 고려 내부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떤 핵심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내 상황에서는 뭘 봐야 된다? 정치체제. 정치체제. 정치 상황이 배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체제, 어떤 정치 상황인지 우리 봐야 되겠지. 보십니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하지만 인종 제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다?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또 무슨 난이 있었겠는 밑에? 요청의 난. 그지? 요청의 난이라는 큰 난이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삼국사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자, 네 번째 줄 끝에부터 봅니다.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 자, 이걸 겪음으로써 김부식은 뭘 추구했다? 합리적이면서 도덕성, 그렇지?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뭘 지었단 말이고? 뭘 지었어? 삼국사기를 편찬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 됐지? 자,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의 성격. 그럼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의 성격이라는 게 뭐냐? 그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증거문헌에 의하여 사실적으로 역사 사건을 기록하며 신화적 중요합니다.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 그럼 합리적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고 신화성. 탈 신화성. 도덕적
성격은 역사 사실을 통해 인위주의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유교 역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은 탈신화선을 말하고 도덕적이라는 것은 인위주의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국사기 편찬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가 행하였다? 삼국사기가 편찬됐다. 그럼 삼국사기 안에는 어떤 유교 사상, 유교적 사상이 바탕을 두고 있다. 됐지?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쉬운 데딱 읽어야지 이제. 처음이라서 한번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단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일치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너가 실전에 풀 때는 바로바로 풀면 되는데 지금 몇 개까지 벌써 선생님이 쭉 와버렸는데 일단 너희들 또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내가 1번 단 읽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끊기까지 하면 안 했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한번 중간에 한번 해볼까? 우리가 세 번째 단 읽었어. 1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찾아봐. 일단 1번은 어느 단이겠습니까? 두 번째 단이겠지? 그럼 옆에 두 번째 단을 적으면 돼. 2번은 1번에 있고, 자 3번도 있나? 있잖아. 세 번째 단락에 나왔었지, 그제? 4번은 뭐나? 첫 번째 단락에 놈이다, 그제? 맞나? 근데 5번은 나와, 안 나와? 열전에 아직 안 나왔잖아. 근데 1, 2, 3번, 4번은 나왔지?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읽고 1, 2, 3, 4번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답은 저절로 오고, 우리가 뒤에 안 읽어도 오고, 답은 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는 도중에 지금 답이 구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엔돌핀이 솟는기라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그 다음 문제 푸는데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한꺼번에 싹 다 풀려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 왜?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필요한 건 이만큼이니까 되나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자, 네 번째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새로운 내용으로 약간 좀 펼치니까 좀 잘 봐야 돼.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이 삼국사기 편찬의 의도는 무엇에서 엿볼 수 있다? 사론이라는 거하고 제의라는 것에서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사론의 의도, 제의에도 의도가 있다는 거야. 무엇의 의도? 편찬의 의도.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의 의도를 어디서 살펴보겠다? 사론과 제의에서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럼 뒤에 무슨 내용이 있네? 사론이 뭔지, 제의가 뭔지 나오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 사론, 사론은, 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가로칩니다. 그럼 그 제의가 시작되는 앞에까지가 사론 내용이야. 그럼 어디까지 가로쳐야 되나? 밑에 두 번째 줄 한편 바로 옆에 볼 수 있다까지 가로칩니다. 그러면 그까지가 뭐야? 사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겠습니다.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가 담겨있는 글이다. 편찬자의 가치 평가가 담겨있는 게 뭐라고? 사론이라고.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인 본기와 그러면 또 왕을 제외한 인물들의 기록이 열전 속에 있다. 맞지? 맞지? 사론은 무엇과 무엇 속에 있다고? 사론은 무엇과 무엇 속에 있다고 간단하게 말하면 본기와 열전 속에 있다고. 본기는 뭐고 열전은 뭐고 나왔지, 그제? 그 다음 삼국사기의 사론은 유교 경전에 중과하여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근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론이 가진 의미지. 한편 제목. 이부터 이제 제의야, 제의. 자, 제의에 대한 기록은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의 경우와 달리 이거는 중국과의 비교제. 삼국사기는 어디에 담겨 있어? 본기에 담겨 있다. 이런 거. 그러면 네 번째 단계를 그래서 예를 들어 사론과 제의의 차이점에 대한 게 중점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지. 자, 본기에 제의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이 유교 사상의 여러 장 중 천인가문사. 자, 어렵지? 자, 지금 봐라.
천인 가망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 천인 가망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봉기에 뭐가 기록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봉기에 제의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천인 가망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게 그 이유가 되는 거야. 맞지? 천인 가망설은 기후 등 자연 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이런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야.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 하늘은 제의를 통해 경고한다. 그러니까 군주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늘이 재앙을 준다. 따라서 삼국 사이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기부식의 제의는 어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우리 뭐 했네? 삼국 사이 편찬 의도를 사론과 제의 살펴봤지. 그제? 그 사론의 특징이 뭐고 제의 특징이 뭐고 그런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기부식은 진삼국 사기표에서 인종대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삼국 역사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삼국 사기 편찬은 이런 단계 지식인들에게 삼국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 삼국 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삼국 사기의 사료 수집이 주로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규보와 같이 삼국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로 인해 삼국사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가 마련한 역사인식을 바탕에 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이렇게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가서 남은 어버스트 있잖아. 바로 보이지? 열전에는 그런 거. 아까 열전에는 누구의 내용이 담겨있어? 왕을 제외한 인물들이니까 뭐 신하들이나 이런 게 있겠지, 그지? 근데 왕들이 주도하였으니까 틀렸다. 아, 맞지? 그러니까 1번이 다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문제도 아까 읽으면 실시간 풀 수 있었는데 지금 한번 풀어보자. 기억의 이유.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의 이유. 이거는 뭘 찾으면 이거 답을 구할 수 있네. 자, 다시.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이 기억이잖아. 왜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기술됐겠냐 말이야. 그러면 아까 쌤이 고문체의 특징을 이야기했잖아. 고문체의 특징을 보면 이 문제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문체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 그게 몇 번이고? 3번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나? 느낌 오나? 그래서 왜 고문체를 선택했는가? 그러면 그 고문체의 특징에서 답을 찾자. 그지? 그럼 3번 가나. 자, 이번에는 이제 위 글 바탕으로 보기의 A에 대해 볼 수 있는 반응이야. 적절한 거야. A에 뭐가 나와있네? 삼국유사야. 자, 내가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약간 압축적으로 이야기할게. 삼국유사에서 너희들 이거 한 몇 줄이야? 7줄, 8줄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고? 너 어디 몇 죽었네? 두드러기 툭 찍어내가지고 뭐 신화와 전설이 많이 나타난다. 또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제의식. 맞죠? 또 뭐가 있나요?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 역사서의 성격이다. 또 뭐랬네? 여러 종류의 yen지 역사서 출처를 들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 사실을 기록했지.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고?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럼 이 내용 8줄의 내용 중에서 핵심하고 그제 했을 때 문제다 적어. 위 걸 바탕으로 A에 대해 볼 수 있는 반응이야. 네 마음대로 반응하지 말고 위 걸 바탕으로 A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봐야 말이거든. 그 적절한 반응을 보는 거야. 이게 몇 분이고? 자, 4분입니다. 왜 4분 봐라. A에 신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끊어라. 자, 끊었지. 이 4번에, 봐봐. 3번에, 4번에 끊었는데, 이 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보기 부분이고, 이끌 부분이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만약에 문학이었다면, 이 앞부분에 뭐가 나왔겠네? 위에 거든요. 위에 거든요. 그제? 이렇게 되지? 자, 왜? 핵심은 어디에 있다?
뒷부분에서 묶고자는 얘기거든. 뒷부분에서. 그럼 핵심이 비문학은 핵심이 뭐가 돼? 윗글 했겠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보기를 가져와가지고 윗글과 연결시키는 거야. 맞지? 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수의 관점과 일련의 관점이 달랐음을 나타낸다. 아까 여기에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말했네. 탈신화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일련은 어때?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제인식을 보여줄 건 아니라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네?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수의 관점과 일련의 관점이 어때? 달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답으로 찾아가는 자기 논리를 해야 돼. 무조건 했을지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맞다 거기부터 간다 해서 자기가 아는 게 아니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위에 걸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라. 자, 이걸 딱 봤을 때 이 보기는 사례거든. 똑같이 3번 문제하고 풀어가는 방금 똑같아. 자, 보기를 봤을 때 너희들 눈에 들어와야 될 게 뭐야? 선생님 가하고 나 두 개 있는데요. 두 개 있지. 아까 본문에 두 개 있는 게 뭐다? 이놈은 두 개 있거든. 맞잖아. 또 뭐가 있네? 이 두 개 있었지? 또 뭐? 이 두 개 있었잖아. 그럼 가나 두 개지? 그럼 두 개,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한 거잖아. 가는 뭐고? 제이제. 나는 그죠? 사론이제. 이거 파악했다면 잘한 거야. 그러면 이제 질반을 성공된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뭐라네? 삼국사기 나와있고 뭐라네? 본기 되지 본기. 그제? 그리고 다음 같은 기록과 사론. 그 기록이 뭐야? 제이고 사론은 사론이고. 그죠? 답은 몇 번이었네? 1번이야. 자, 1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자기 논리로 말해보자. 이음아, 1번이 왜 틀렸어? 선생님 볼 때는 한 두 군데 정도가 보여. 자기는 어디가 틀렸어? 1번은 틀릴 수 있고 맞출 수 있는데 1번을 답을 맞춘 사람은 왜 1번이야? 이거 한 개만 얘기해 봐. 네가 판단. 네가 답을 1번 했잖아. 왜 1번 했어? 한국까지는 기현상 필요하고 지인을 안 주는 응? 기이한 현상이라서. 귀한지 맞잖아. 근데 거기서 신화적 성격을 지울 때인 것 같아. 알아듣겠어요. 많이 잘린다. 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1번을 틀렸다고 생각했다. 쌤도 했을지는 안 보았거든. 했을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야기해봐. 자유롭게 얘기해봐. 뭐 틀리면 어땠어? 야, 다 맞추면 학생이냐? 선생이지. 같이 평가는 사론에 들어가야 자, 자, 가해는 정치평가를 제2의 넘어로써 끊어봐. 끊었지? 그럼 이 부분에서 틀린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우리 아까 읽을 때 뭐였네? 그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담겨있는 게 뭐라 했네? 사론을 했잖아. 그럼 정치적 평가는 제2가 아니고 뭐고? 사론이니까 정치평가를 제2의 넘어로써 이게 틀리고. 또 하나 더. 신화적 성격을 지우는. 자, 아까 김부식의 의도, 편찬 의도를 이야기할 때 사론과 제의를 이야기했거든. 이 편찬의 의도가 무슨 의도였노? 아까 6.25 역사관에서 이걸 정립하기 위한 거잖아. 이거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 제2의 신화 성격을 지우기 위해서 뭐 상부작용 편찬 이때 그런 거잖아. 이거는 진짜 큰 뭐고 어떤 그 큰 덩이를 빼놓고 세부적인 부분에 지금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 그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상부사기를 편찬한 의도가 제2에 있는 신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논리 맥락이 안 맞지, 그지?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앞부분에 그 제2에 넣는다 정치평가를 이 부분이 틀렸고 또
제2의 시대의 성격을 지우려 했던 게 김무수의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논리적으로 틀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아까 내가 보니까 문제를 끝까지 못 푼 사람이 있거든. 약간 시간을 좀 가질 건데 5분에 할 건데 111페이지 사회문화 1번 펼쳐놓고 혹시 아까 다 못 푼 사람은 조금 시간 줄 테니까 풀고 나서 보겠습니다. 알겠지?